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2024년 11월 5일 선거일이 기독교인 가시성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LSU 여자 농구팀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코트를 떠나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생 선수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갈수록 많은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으려 한다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4만 8천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시되지 않음, 즉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3월 한 달간 6,56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 현금 보유고를 지난달 말 기준으로 9,310만 달러로 높여놓았는데 이는 선거 전쟁 자금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 회사가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오늘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요철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인하 신중론을 계속 견지하는 모습입니다. 리차드 버마 국무부 행정 담당 부장관은 오늘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사는 있는데 미국 대사가 없는 나라가 최소 30개국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시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이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2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 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osmetics.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2024년 11월 5일 선거일이 기독교인 가시성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위스콘신에 가득 찬 군중에게 11월 5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우리는 백악관을 이길 것이고 우리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리고 바이든은 부활절 일요일을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로 선언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완전한 무례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군중에게 그리고 11월 5일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뭐라고 부르게 될지 알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가시성의 날, 아무도 본 적 없는 숫자의 크리스천이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백악관에서 3월 31일을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로 선포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31일은 기독교의 양대 명절 중 하나인 부활절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은 2009년 3월 31일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 행사를 처음 개최하면서 연례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속력 없는 날이지만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통령 직권으로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을 선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 차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LSU 여자 농구팀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코트를 떠나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생 선수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요일 밤 뉴욕 알바니에서 열린 LSU와 아이오와의 8강전 경기에서 킴 멀키 감독의 팀은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눈에 띄게 코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이오와 선수들은 국가가 연주되자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는 어제 아침 X에 올린 글에서 우리 어머니는 인종차별이 한창이던 시절 여자 고등학교 농구 코치였는데 그 누구보다 농구와 멀치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계시다면서 그러나 그 경기에 대한 존중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존중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리젠트를 포함한 모든 대학 이사회가 학생 운동선수가 국가 연주에 참석하지 않으면 운동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며 이는 모든 대학 코치들이 가르쳐야 할 존중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많은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으려고 한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0여 개의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개의 주가 외국인의 토지 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총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법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주는 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이런 법은 보통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적대 관계인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의 토지 소유도 제한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하는 등 중국과 경제 전쟁을 대선 쟁점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주정부의 공화당도 이런 기류에 편승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리티코는 2021년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농지의 3.1%만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토지 보유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런 입법은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와 네덜란드로 각각 0.97%, 0.37%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0.03%에 불과합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5만 명이 좀 안 되는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시되지 않음에 투표했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전체 투표 결과의 약 8%에 해당하는 4만 8천여 표가 지시되지 않음을 선택했는데 이는 2020년 대선 때보다 10배나 더 많은 것으로 당시 대선 표차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공화당은 2%만이 지시되지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지시되지 않음은 지지 후보 없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활동가 단체인 Listen to Wisconsin은 대통령 예비선거가 3주 더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위스콘신주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피곤한 날과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순식간에 다시 할 것이다. 오늘 목소리를 내주신 위스콘신 주민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항의 투표를 통해 총 26명의 대의원이 선출됐으며 워싱턴, 미네소타, 미시간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위스콘신에서는 지시되지 않은 옵션이 필요한 15%의 지지를 넘지 못해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동한 사람들은 2만 표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4만 8천 표는 목표치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3월 한 달간 6,56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 현금 보유고를 지난달 말 기준으로 9,310만 달러로 높여놓았는데 이는 선거 전쟁 자금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수치라고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는 3월 모금액은
전 영역에서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반겼습니다. 트럼프는 기소, 각종 조사 및 형사재판과 관련된 변호사 및 기타 비용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위원회와 외부 단체로부터 1억 8,88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트럼프의 1억 7,920만 달러에 비해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돈의 크기가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7억 6,990만 달러를 모금했을 때 4억 3,340만 달러밖에 모으지 못했지만 선거에서는 승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 대변인 아무루 무사는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추정되는 첫 달을 마르라고의 뒷방에서 억만장자 특권층과 함께 보낸 반면 우리 선거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풀뿌리 기부자들과는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운영하는 발전사가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PSEG 뉴클리어 LLC는 세일럼 원전 1, 2호기와 호프크리크 원전의 운영 허가를 갱신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국립원자력규제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운영 허가를 갱신하면 원전 3기를 2050년에서 2060년까지 20년 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갱신 신청은 2027년 2분기에 이루어질 계획이지만 위원회 허가에 필요한 점검에 대비하려면 훨씬 앞서 위원회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PSEG 뉴클리어가 운영하는 원전 3기는 뉴저지주에 필요한 전력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원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원전 세액공제 덕분에 올해부터 2032년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당국도 2019년 원전 산업에 3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세액공제와 보조금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화석연료 대신 청적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뉴저지주는 해상풍력발전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은 해상풍력만으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된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오늘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2,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33.2달러 오른 온수당 2,315.0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2,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2,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반등 또는 연방준비제도의 조기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값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금을 찾는 수요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미 국채 수익률 하락을 초래하면서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도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맞물려 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인 그린라이트 캐피털의 창업자 데이비드 아인호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며 금의 많은 투자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진짜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금은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요철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진전에 비춰볼 때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추가적인 지표를 기다릴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기자회견 발언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빠르게 둔화하던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어왔습니다. 리차드 버마 국무부 행정 담당 부장관은 오늘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사는 있는데 미국 대사가 없는 나라가 최소 30개국 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버마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가 현지에 없을 때 적들은 좋아한다며 왜 우리가 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줘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사 지명자 가운데 15%는 아직 상원 인준을 못 받았으며 지명에서 인준까지 평균 대기 기간은 1년이 넘는다면서 대사 지명자 가운데 19명은 100일 이상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니아, 지부티, 나이지리아 등의 대사 지명자가 장기 대기 중인 상태라고 열거했습니다. 그는 또 대사 외에 일반 국무부 인력에 대해서는 15%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그는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아바나 신드롬과 관련해 정보당국이 밝힌 대로 국가 행위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방송 CBS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아바나 신드롬에 러시아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뉴스를 해설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리스 쿠퍼님 그리고 로버트 쿠퍼님 매월 정기적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있는데 오늘 잘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진득하게 응원해 주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꾸준하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후원해 주고 계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의 성장을 기도하고
염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기독교인 가시성의 날, 도대체 이 가시성의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Visibility Day. 그러니까 visibility라는 거는 보여지게 되는, 보여지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눈에 띄는 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 보이지 않는 탄압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사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특히 연방행정부의 정책들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이야기됐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LGBTQ,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 동성애자들한테 우리가 서비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거다 해서 소송을 당하는, 교회를 예식장으로 빌려주지 않겠다 그러면 소송을 당하는,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소송을 당하는,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미국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이 종교의 자유는 오히려 짓밟혀왔던 이러한 문제들,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고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희한한 현상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점점점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다 부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치적으로는 보수 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겠다, 나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겠다라고 울부짖는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이 이제 풀뿌리 운동으로 서서히 번져가고 있는지도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을 잡아야 할 아군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하고요. 최근에 부활주의를 갖다가 이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 트랜스젠더 비지빌리티 데이라고 선포를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이 이 화근이 된 것이죠.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한 선포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오게 됐다. 11월 5일은 올해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에서 본인이 이길 것이고 그것은 곧 기독교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트럼프 선거 캠프의 이 배경 해설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핍박당해왔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일단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의 토지 구입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적국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정부와 관련되어져 있는 인사들에게 토지를 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나라가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러시아라든가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 그 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팔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정부와 관련되어져 있는 인사들에게 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성 국가의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나 회사한테 미국의 땅을 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중국인들한테 땅 안 팔겠다라는 법이 있었고요. 그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듯 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지나칠 정도로 미국에 스파이하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염탐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각 지역별로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가장 최근에 유명한 이야기가 풍선이죠. 정찰 풍선. 정찰 풍선이 전국을 다 휘젓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내내 그냥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랩터가 가가지고 미사일로 격추하는 이러한 상황을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우스다코타라든가 노르다코타 같은 지역들에서 군 기지 옆에 넓은 토지들을 매입해드리는 이러한 문제들.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농지를 매입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넓은 땅을 매입을 했는데 담벼락을 쳐가지고 외부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공사를 하고 있는 희한한 모습들. 아무래도 의심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은 중국인들이, 중국 국적자들이 미군 기지를, 미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희한한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그리고 이런 뭐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뭔가 지금 최첨단 기술이 지금 엿보이는 이러한 곳에 가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정보를 캐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빤빤한,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여기는 어디예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쌓인 겁니다. 급기야는 작년 한 해, 작년 상반기에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15개 주에서 우린 적성 국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땅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고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0개 주에서 또 이와 비슷한 입법 추진이 벌어지게 된다. 15개에다가 20개 주가 더 가세가 되면은 뭐 미국 전국의 3분의 2 정도가 그러한 법을 만드는 상황이 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한 4가지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은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내 땅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의 실패로 국경이 무너져서 너무나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집이야 하고 눌러 앉으면은 그냥 그 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 미국이라면 이게 나라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언론들, 대형 언론사들, 기업 언론사들은 지나치다, 너무 과잉 반응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잘못된 평가죠.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데 얄팍한 숫자 노름, 통계 수치 가지고 아직 그렇게까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그 언론사의 사주가 중국 사람인 건지 도대체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목이겠습니다. 네,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뭐 확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전국의 예비선거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한 3, 4주 정도 더 예비선거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전당대회들이 열리면서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 지명을 하는,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에서는 유독 민주당 쪽에서 지지 후보 없음 쪽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하게 민주당 쪽에서 생각했던,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랍계 인사들 지금 대거 들고 일어나서 지금 가자 문제 때문에 아랍계 인사들이 어떻게 해서도 이제 이슬람 쪽 유권자들이 바이든에 대한 지금 불만을 표시하는 그러한 캠페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투표한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로 11월 달에 가서 바이든한테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인가라는 부분인데 바이든한테 투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지금 투표를 하더라도 무슬림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이든이 낫다라고 11월에 가서는 바이든한테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원들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든이 지금 제대로 좀 정책을 해라라고 푸시하기 위한 행동들을,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의 이반표 혹은 반란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셔서는 곤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비선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각 주의 결과들을 보면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은
90% 안팎의 지지를 각 주에서 다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80% 안팎의 지금 지지를 얻고 있는 모습들을 대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도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장악력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장악력보다 더 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로 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독재로 가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언론들이 그러한 지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보아도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더 독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은 당론을 세우면 여지없이 거의 대부분의 99%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합니다. 공화당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의원들이 너무나도 여러 명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독재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3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